지금 이 호텔 같은 경우에 저 같은 호구들이 한 100명 정도 있었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회계 처리 한번 해보자. 회계 처리. 어떻게 회계 처리해? 현금이 60 들어와요. 100명한테. 그쵸? 그리고 여기 뭐가 옵니까? 매출로 계상할 금액은 지금 이 중에서 호텔 재워준 요것만 수익으로 계상해야지 요거 수익으로 계상하면 안 돼요. 요거는 다음번에 우리 호텔 또 방문하면 그때 이거 모아서 한 번에 뭔가를 제공할 거라고요. 룸 업그레이드나 룸 서비스로. 그래서 요건 일단 뭘로 잡아놔야 돼? 계약 부채로 잡아놔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지금은 똑같이 정가 50만원 10만원이니까 여기 50만원 10만원 써주면 되지만 이것도 어떻게 줘야 돼요? 저 방값과 마일리지에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배분해 줘야겠죠? 지금은 이렇게 안 해도 똑같이 50, 10 나오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 그래서 바뀐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마일리지랑 실제 내가 제공하는 재활용 용역의 개별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이 차이밖에 없다고요. 아무튼 여기 100명, 여기 100명이에요. 그럼 이 고객 충성 제도 회계 처리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객을 충성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고객에게 미리 받은 돈이 있다고요. 미리 받은 돈. 이 고객에게 미리 받은 돈을 언제 수익으로 얼마만큼 인식할 건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고객 충성 제도 같은 경우엔 미리 받은 돈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요거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요거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 연도가 되면 계약 부채 없애면서 이쪽에 우리 계약 수익, 아니 우리 마일리지니까 포인트 수익이라고 할게요. 포인트 수익 이렇게 잡을 때 매년 잡을 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면 돼요. 뭐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보통 여러분 전문용어로 요 마일리지 전체 계약 부채를 내가 받은 전체 마일리지 전체 계약 부채를 어떻게 배분하면 될까요? 어떻게? 매년 실제로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쓴다고 100명한테 지금 뿌렸다면서요. 그럼 첫대 연도에 실제로 한 20명 정도 돌아와서 다시 쓴다니까요. 재방문해서. 그럼 분모와 분자 어떻게 해주면 돼? 첫 번째 연도에 20명이 사용했대요. 이 마일리지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00분의 20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100명한테 줬잖아요. 근데 올해 20명이 사용을 했대. 그럼 미리 받은 돈에 대해서 100분의 20해서 계약부채 없으면서 포인트 수익 잡으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저는 처음에 그 전 여자친구랑 하와이 갔을 때 이 마일리지 듣고 바로 까먹었고 그때 싸웠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 방문할 의사가 없었어요. 다시는 안 할 거라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방문을 한 거지. 실제로 이 100명 중에서 다 방문하는 게 아니라고요. 호텔도 알아. 100명한테 돈을 받았지만 이 중에서 한 80명만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요. 실제로 어떻게 줘야 돼? 80분의 20으로 배분해 줘야겠죠. 요 80이 뭐가 돼? 실제 내가 고객에게 부여한 수량이 와야 돼? 아니면 회수될 걸로 기대되는 수량이 와야 돼? 당연히 회수될 걸로 기대되는 수량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량을 분모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래?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끝까지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계약부채가 계속 끝까지 남아있어. 하지만 야 100명한테 뿌렸지만 내가 보니까 한 80명 정도만 돌아올 것 같아. 진짜 마지막까지 80명이 딱 돌아왔대. 그럼 나머지 20명은 안 들어왔어도 요 80명에 대해서 수익을 다 인식하고 계약부채를 다 없애주는 게 맞겠지. 내가 부여한 수장 100명으로 가면 끝까지 안 쓰는 애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부채가 남아있는다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옵니까?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수량이 와야 되고 여긴 뭐가 와야겠어요? 실제로 회수된 수량이 와야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냥 안 보내주면 된다고요. 매년. 이게 다예요. 그래서 거기 고객충성제도의 의의를 보면 84페이지에 고객충성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게 되면 기업은 보상점수를 부여한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보상점수는 고객이 계약 체결하지 않고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보상점수가 별게 아니라 마일리지, 포인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업이 고객에게 보상점수를 제공하는 약속은 별개의 수행 의무에 해당하며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거래 가격에서 개별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배분해 줘야 된다. 뭐 이거 당연한 소리죠.
분모 보면 뭐라고 거기 밑에 보면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게 별게 아니라 호텔이 지금 어때요? 호텔이 돈을 받고 오면 호텔이 룸 서비스나 마일리지로 보상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업이 직접 보상해 주는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기업이 직접 보상해 주는 경우에 그 그림 보시면 계약 부채에서 수익으로 전환될 때 총 회수될 포인트가 분모로 오고 위에 뭐가 와요? 회수된 포인트가 온다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지?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매년 변동한다고요. 이게 매년 변동해요. 내가 실제로 100명한테 줬지만 100명한테 부여했지만 80명만 회수될 것 같아. 회수 기대. 근데 올해 20명이 회수됐대. 돌아왔대. 그럼 나는 이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또 80명이 회수될 걸로 기대되는데 50명이 왔대. 누적으로. 그럼 난 추가로 30명만 더 수익으로 인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모가 변한다니까요. 회수될 걸로 기대되는 애들이 변한다니까? 그 호텔 로비 주인도 직원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쟤는 영어도 짧고 하는 거 보니까 또 못 오겠다. 그 마일리지 등이다 쳐먹어야겠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다음 해 왔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 연도가 되면 그 회수될 거로 기대되는 수량이 90원으로 바뀌어. 근데 90명 중에 50명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내가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만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수익으로 계산할 금액은 올해 인식할 누적 수익에서 전기까지 인식했던 누적 수익을 빼주는 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분모가 바뀌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실제로 요 고객 충성 제도 중에서 기업이 직접 보상하는 경우에 계산 왁구를 그럼 다시 한번 다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지금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 고객 충성 제도 중에서 기업이 돈을 받고 기업이 직접 보상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거 1단계로 해줄 게 뭡니까? 거래 가격의 배분이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거래 가격을 배분해 주셔야 돼. 판매 시점에. 그럼 내가 현금 받고 그것만큼 거래 가격이 들어올 건데 지금 내가 진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서 수행임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선 매출을 잡고 우리 보상 점수, 다른 말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부채를 잡아놔야 된다고요. 요때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거 두 개 다 뭐 해줘? 개별 판매 가격 기준으로 배분해 주셔야 돼요. 요게 1단계예요. 무조건. 괜찮죠? 그래서 배분한 금액이 요게 A고 요게 B라고 합시다. 요 거래 가격을 요거 두 개의 개별 판매 가격을 배분한 게 그럼 2단계로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뭡니까? 2단계가 매년 계약 부채에서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을 배분해 줘야 되는데 요 폼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폼은 어떻게 돼? 구분. 여기 우리 계산해 놓은 보상 점수, 요게 보상 점수잖아요. 보상 점수. 그리고 여기 분모에 뭐가 와? 여기 누적 회수. 여기 회수될 걸로 예상하는 총 예상 회수요. 아이고 팔 아파. 자,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눠주면 요게 뭐가 나와? 매년 인식할 누적 수익이 나온다고요. 그럼 X1년도, X2년도에 인식할 누적 수익이 나오면 매년 인식할 단기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면 돼요? 얘는 이걸로 오는 거고 두 번째 연도는 얘에서 얘 뺀 게 얘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만 해주시면 돼. 어렵지 않죠? 사실 이거는 우리 이번 심화반에서 못 다룰 것 같은데 주식기준 보상거래 같은 경우에 요 폼으로 다 하잖아요.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